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옛 전남 밀신방직 부지에 들어서는 더현대 광주가 오는 10월 공사를 시작해 2027년 12월에 준공됩니다. 극한 더위가 계속되면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자 한전이 전력 대란에 대비한 비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지만 법과 제도적인 한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1913년 개통된 호남선의 종착역, 목포역의 옛 기록들이 AI 기술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어젯밤도 찜통더위에 밤잠 설친 분들 많으시죠? 오늘로 열흘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도 평년보다 빠르게 치솟고 있는데요. 이런 더위에 전기마저 끊긴다면 큰일인데 대규모 전력 대란에 대비한 비상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수급 비상 관심 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근무자 여러분께서는 관심 단계 조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는 치솟고 태양광 시설마저 과부하로 발전을 멈춘 극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 전국의 전력 공급 상황을 총괄하는 한국전력공사 재난종합상황실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오후 4시. 수요를 견디다 못한 발전기가 전원을 차단하자 예비 전력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송전선로 지락사고로 인해 전압강화 발생, 인근 태양광이 타락되는 등 예비력이 1500MW 미만으로 감소하여 수급 비상 관심 단계가 주의, 경계를 지나 심각 단계에 이르자 전 직원에게 필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긴급 메시지가 발송됐고 전 국민 재난 방송도 실시됩니다. 방송사의 대국민 절전 TV 소통과 심각 단계 발령에 대한 자막 방송을 요청하였습니다. 한전은 전력 시스템 불안정에서 비롯됐던 스페인에서의 최근 대정전 사례가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이른 더위가 찾아오며 빠르게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특히 걱정입니다. 공급 능력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하지만 현재 미국, 유럽 등 기상 이변에 따른 폭염을 지켜보면 이번 여름철 전력 수요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7월 들어 최대 전력 수요는 연일 90기가와트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2주나 빠릅니다. 전국의 전력 수급은 정상 범위지만 당분간 더위가 지속되며 공급 예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주 목요일에야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전 지역의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아 더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겠다며 낮 시간 동안 야외 활동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인 더현대 광주가 언제 첫 삽을 뜨고 영업을 시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더현대 광주가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주변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더현대 광주에 착공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남 밀신방직 부지에 들어서는 더현대 광주는 오는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일단 올해 9월까지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10월에는 실착공을 해서 27년 12월을 목표로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현대 광주는 연면적 27만 제곱미터에 지하 6층, 지상 8층 규모로 건설됩니다. 더현대 서울보다 1.5배 큰 규모로 총 사업비만 1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큰 만큼 광주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상 한 8개월 정도 앞당겨졌다는 그런 보고를 들으면서 결과를 맞이하면서
제가 신속, 투명, 공정의 원칙에 잘 충실히 행정을 해왔구나.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다르게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더현대 광주에 사람들이 몰리면 주변 상권도 나아질 거라며 막연한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더현대 광주가 오픈이 됨으로써 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고요. 하지만 주변 상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복합 쇼핑몰 안에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있는데 굳이 밖으로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가 없는 상가가 뭐가 있겠어요. 이마트 이런 데 가서 그 안에서 놀지 그 주변 돌아보면 마찬가지 가능할까요? 지역 부동산에서도 주변 상권이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번화가인데 여기는 그대로 있죠. 상권은 더 많이 무너질 것이고. 광주시는 복합 쇼핑몰 상생 발전 협의회를 만들었다면서도 아직 모든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상생 방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기준보다 빠르게 협의회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에 대한 화려한 홍보가 이어질수록 주변 소상공인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주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가운데 3분의 1 이상에서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주택조합의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주에서는 62곳 가운데 23곳, 비율로는 37%에 해당하는 조합에서 분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18개 조합 가운데 187개 조합에서 분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분쟁은 주로 부실한 조합 운영이나 탈퇴 지연, 환불 지연 등이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8월 말까지 전수점검을 실시한 뒤 주요 분쟁 사업장은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학동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이 당초 약속과 달리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추가 분담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동 4구역 조합원들은 집회를 열고 참사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지위를 유지시킨 건 현산이 추가 공사비 면제와 편의시설 확충 등 14가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이제서야 총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조합원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산 측은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한 공사비 현실화 차원이라는 입장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농협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을 더 늘려달라는 농가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법과 제도적인 한계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웃자란 대추나무의 순을 잘라내는 작업이 한창인 곡성의 한 과수원.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 순집기에 나선 외국인 노동자들의 손놀림이 애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3월부터 곡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라오스 출신 근로자들로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에 소중한 일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이 바쁠 때는 비용을 떠나서 일손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중으로 비용도 저렴하고 또 손쉽게 인력을 구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곳은 지역의 단위 농협으로 자치단체가 인력 선발과 주거 등을 담당하고 농협이 근로자와 직접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곡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만 60명, 순천과 무안, 나주 등 전남 지역 9개 시군에서 모두 36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가의 소중한 일손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데다 숙식을 제공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현장에서는 일손을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고 있고 또 농가들 입장에서는 또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다 보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 농협 직원의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합쳐 상시 고용 인원이 100명을 넘으면 단위 농협들은 법적 의무 고용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기 때문에 고용 인원을 늘리고 기간도 5개월 이상 연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계절근로 사업이 말 그대로 한철 이렇게 와서 우리 농가를 도와주고 귀국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실정법을 꼭 적용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예외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좀 연구를 하셔서 이런 문제를 풀어주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농촌 문제의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국정기획위원회 호남권 경청 투어에 금호타이어 정상화 안건을 포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의 4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여러 정당 관계자가 모인 대책위는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원회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를 겪고 있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재가 발생한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장 한평 이전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내정됐던 김현성 전 광주경제진흥상생 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광주시는 김 전 대표이사가 최근 건강검진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이상이 발견돼 사퇴했다며 적임자를 빠른 시일 안에 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13년) 개통된 호남선의 종착역인 목포역은 신도시 개발 전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지역의 대표 광장이었습니다. 지역민들의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목포역의 옛 기록들이 AI 기술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3살 배기 꼬마아이가 활짝 웃으며 수줍게 인사를 건넵니다. 아이 뒤로는 1979년 대규모 개축 직전 목포역의 옛 모습이 선명합니다. 80대 노부부가 간직해온 사진을 AI 기술로 되살려 만든 영상입니다. 거기 광장에 분수도 있었고 시계탑도 있었고 열차도 있었고 뭐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니까 그 놀이터로 자꾸 가서 구경시켜주고 그랬어요. 그보다 10여 년 앞선 1960년대 초 목포역 광장 앞에서 관광객들이 밝은 미소로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이번엔 지난 1913년 일제강점기 세워진 목포역의 모습이 자세하게 보입니다. 이처럼 옛 기록물들을 AI로 생생하게 복원해내는 작업들은 오늘날 역사를 돌아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부터 최근까지 목포역 광장의 희로애락을 AI로 복원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소장 농민들의 정치적 목소리, 집단적 목소리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나오면서 80년대 그 광주 5.18의 어떤 정치적 저항이 거기에 담겨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역사성을 담는 광장으로서의 목포역 일대에서 출발해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은 동춘 서커스단의 추억부터 목포역 광장에서 치러진 목포 고아들의 어머니 윤학자 여사의 최초의 시민장과 추운 겨울 얼었던 고사리 손을 그 따뜻하신 어머님의 손으로 호호 녹여주시며 공부 잘하라이 하시던 아직도 우리말이 서툰 어머니. 한국전쟁이 멈춘 뒤 모두가 먹고 살기 어렵던 그 시절을 버티게 해준 공동체 연대의 광장. 5.18 당시 목포역에서 일었던 항쟁의 불꽃까지. 시민들이 직접 전해온 목포역 광장의 추억과 역사를 담아낸 다큐멘터리는 오는 8월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민소통 프로그램인 모두의 광장이 어제 목포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지역 민원과 제안이 접수된 가운데 무한반도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제안서도 접수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제안을 받기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자리로 당초 예정보다 40분 일찍 문이 열렸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민원인들이 이보다 일찍 현장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목포와 신안은 물론 무안군까지 통합하자는 제안도 접수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3개 시군 단체장을 선출하고 그 이후 무한반도 통합을 논의하면 무한반도 발전 동력을 실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따라서 무한반도 주민들이 통합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새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더 이상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자. 소수의 정치권이 쥐락펴락하는 이런 형태의 주민자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자. 그래서 이런 주민 건의에 의한 그 통합 발의는 처음 하는 거거든요.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기초지자체 간 행정구역 통합 유도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전담 부서 설치, 통합에 따른 인프라, 재정, 복지 패키지 인센티브 마련, 목포 무안 신안과 안동 예천 등 시범지역 지정과 통합 사례를 창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행정구역 통합 문제에 대해 관련 분과의 내용을 배정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하면 우리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목포신안 통합추진위원회는 무한반도 통합을 새 정부의 중요 정책 과제로 건의하는 것과 아울러 통합 문제를 주민 주도로 추진하기 위한 서명 운동 등을 목포와 무안, 신안 지역에서 조만간 전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국의 주요 대학의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광주 진로진학 박람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수도권 주요 대학을 비롯해 전국 148개 대학이 참여해 심층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진로진학 박람회가 오는 18일과 19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대학은 지난해 130개보다 18개 대학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각 대학 입학사정관이 198개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진학 관련 특강과 1:1 상담도 진행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형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2학기부터 보급에 나섭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공지능 분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광주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꿈꾸는 AI를 개발하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수업 시연도 끝냈습니다. 교육 자료는 공통과 선택 50차시로 구성됐는데 일반고는 학문적 기초와 진로 탐색 중심으로 직업계고는 직무 역량 강화와 산업 현장 적응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오는 21일에 시작됩니다. 가장 궁금한 건 나는 얼마를 받느냐일 텐데요.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남의 사례를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MBC 경남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13조 9천억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 추경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계별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차는 전 국민,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차로 6월 18일 기준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을,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대상은 322만여 명. 비수도권인 경남은 도민 모두에게 1인당 3만 원이 추가되고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밀양시와 10개 군 거주자 47만 8천여 명에겐 2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여기에 차상위 한부모 가족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두텁게 했습니다. 정부의 1,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통해 도민 1인당 소득 상위 10%에겐 최소 금액인 18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기초수급 대상자인 3만 9천여 명에겐 최대 금액인 55만 원이 지원됩니다. 1차 소비 쿠폰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하고 2차 지급 신청은 9월 22일 시작합니다. 소비 쿠폰 사용 시한은 오는 11월 말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13조 9천억의 소비 쿠폰 예산 중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9대1. 경남의 경우 소비 쿠폰 지원에 필요한 전체 예산 9,840억 중 10%인 984억 원을 경상남도와 18개 각 시군별로 추경 편성 등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소비 쿠폰에 소요되는 지방비는 984억 규모이고요. 인구수를 기준해서 산정을 할 계획이고 도와 시군이 잘 협의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나 카드사 등을 사칭해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 바다 온도도 뜨거워지기 마련인데요. 실제 남해와 서해에는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반면 동해는 오히려 냉수대가 형성돼 바닷물에 들어가기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울산문화방송 이용주 기자가 어떤 원리인지 알아봤습니다. 폭염이 계속된 지난 주말 울산 일산해수욕장. 바닷물에 있는 사람들보다 백사장에 앉아있는 피서객들이 더 많습니다. 바닷물 수온은 바깥 기온보다 20도가량 낮은 15도 안팎. 물이 너무 차갑다 보니 바다에 들어갔다가도 금방 나오기 일쑤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물이 많이 차가워요. 그래서 오래 놀지는 못하고 조금 놀다가 또 몸 좀 식히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 해수 온도 상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 서해와 남해, 제주는 지난 3일부터 고수온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해만 수온이 최대 10도 이상 낮아 냉수대 주의보가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철 계절풍인 남풍이 원인입니다. 동해는 남풍을 따라 표층수가 바깥바다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깊은 곳에 차가운 바닷물이 채우는 냉수대가 매년 여름 형성되는데 남해와 서해는 해안선의 방향이 동해와 달라 냉수대가 생기기 어려운 겁니다. 여름철 계절풍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고 지구자전 효과에 의해서 우리나라 동해안만 바람에 의한 냉수대가 발생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예년과 달리 남풍이 일찍 지속적으로 불며 냉수대가 더 빨리 형성됐습니다.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의 확장으로 폭염도 더 빨리 시작되면서 다른 해역과의 수온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 여름 폭염 상황에 따라 동해안 냉수대가 소멸과 생성을 반복하며 수온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2025 광주 문화예술상 미술상 수상자로 한희원 작가와 장진원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은 서영화 부문 미술상인 오지호 미술상 본상에 한희원 작가를, 특별상에 박성환 작가를 선정했습니다. 한국화 부문 허백년 미술상 본상에는 장진원 작가가, 특별상에는 임노식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본상 1,000만 원, 특별상 500만 원씩의 창작 활동비를 지원하고 본상 수상자에게는 개인전 기회가 제공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여름 음악축제인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전당 개관 10년을 맞아 엑스뮤직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음 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펼쳐집니다. 미지 또는 혁신을 뜻하는 엑스뮤직 페스티벌에는
밴드 음악의 새로운 붐을 일으킨 터치드와 그래미상 레게 앨범 수상자인 자메이카의 카바카 피라미드 등 국경과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인들이 참가해 현대음악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 계획입니다. 원일 예술감독은 엑스뮤직 페스티벌을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인정받는 독보적인 음악축제로 만들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6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아 더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겠다며 야외 활동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